안녕하세요. 주필선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로 마감을 됐는데, 전체적으로 개인의 매도세, 특히 거래소에 약 1조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일이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오늘이 권리 배당부라 그러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 내일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날이라 해서 배당락, 그 다음에 28일 납회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일하고 목요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다시 시작합니다. 거래소 시장은 개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및 기관들이 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개인이 들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주가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오늘 1092개, 상승 종목 수가 474개니까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8원 50전이 빠져서 다시 13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4,20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시각은 내년까지도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수급적으로 조금 꼬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인데 개인의 매도는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일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2차 전지주가 전체적으로 개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다 알고 계시겠죠. 박순혁 작가와 선대인 자택 압수수색 역시 뭐 금양도 하락세를 보여서 오늘 그 영향을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또 있을 그 금융당국에서 거래소에서 주최하는 거죠. 2차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 이번에는 박순영 작가가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박 작가 압수수색 얘기는 뭐 더 이상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신문에 벌써 며칠째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에 띄게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움직였죠. 여러 가지 뭐 기술 수출도 나오고 그리고 1월 달 초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거기서도 좀 괜찮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항상 그 연말하고 연초에 보면 그 제약바이오가 잘 움직여요. 근데 내년까지 웃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역시 거래소 시장의 개인이 약 1조 원, 1조 400억인데 1조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사갔는데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수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산 건 아니다 보니까 선물과 연계된 차익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잘 보시면은 연기금이 오랜만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모펀드가 매도가 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코스닥 선물 좀 이상하게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관의 포지션이 계속해서 매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거래소 중심의 그 개인의 매도를 기관과 외국인이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1개월 동안 거래소 시장에서 얼마 정도 팔았느냐? 주식 양도세 문제 때문에 오락가락할 때 개인은 거래소 시장에서만 약 7조 3천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고 코스닥 시장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한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은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매물이 일시에 좀 꾸준하게 1개월 안에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건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1개월 동안 2조 6천억의 매도가 나왔어요.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뚫었어요. 개인이 약 한 달 동안에 2조 6천억을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수급만 놓고 보면 모든 대형주는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시장에서만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상승하는 장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형주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약해요. 누구나 다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이 개인의 어떤 그 큰 주도해서 올라갔다라는 주식이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최근 하락 8월 말부터 하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가 후발 매수가 약하니까 다시 좀 약해지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시장의 주도로 나서야 올라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인데요. 과거에 요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때 7월 달 이때 한번 보세요. 7월 달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근데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신용융자가 요 당시에 요때 눌림목 나와서 한참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21조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름에 7월달 8월달 요때 가격이 한 20조 원 신용융자입니다. 신용융자가 20조 원 22조 원대까지 그때 여름 최고 22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17조 5천억 그러니까 약 한 5조 원, 약 5조 원 정도의 가매수가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수요라고 그러고 가매수라고 하는데 약 5조 원 이상의 가수요가 있었어요. 그죠? 22조까지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떨어지면서 많이 털렸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신용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돼서 개인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이런 에코프로의 수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로 회귀해 보면 그만큼 에코프로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2차 전지로 개인이 많이 몰렸다. 그 중에서도 신용융자가 꽤 많이 2차 전지 섹터로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키움증권이 또 이번에 사고를 치면서 위험을 내가 좀 막아야 되겠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2차 전지의 핵심주들을 다 100% 증거금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KB라든가 미래에셋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의 매수, 개인의 신용 매수, 신용으로 살 수 있는 매수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가수요 부분을 전면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공매도 금지시킨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개인들이 더 이상 신용으로 에코프로 BM을 살 수가 없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이에요. 다른 증권사는 또 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키움증권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증권사이기 때문에 대표적 성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NH라든가 KB라든가 은행을 통해서나 나무 이렇게 통해서 개인들이 많이 증권사 계좌를 텄는데 대표적으로는 키움증권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키움증권이 보시면 현재 기준입니다. 에코프로 BM 머티는 경고 먹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퓨처엠도 시장의 그 신용 한도 초과로 안 되고요. 그다음 세로닉스, 금양, 코스모 신소재를 지금 신용으로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신용으로 매수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반등 나올 때 보면 증거금 100% 나오죠. 이렇게 증거금 증자가 여기 증거금 100%라는 뜻이거든요. BM도 증거금 100%, 포스코 DX도 증거금 100%인데 요거는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사면서 신고가를 올랐으니까 좀 빼고요. 세로닉스, LNF의 그 모회사죠. 세로닉스, 금양도 이제 개인들이 안 사면 좀 조금씩 약해지는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증거금으로 잡아놨다.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개인이 가장 선호하는
에코프로 그룹 이걸 좀 묶어놨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시원찮게 과거와 다른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제 생각에는 좀 풀려주고 증거금이 좀 100%가 좀 풀려주고 그리고 좀 리튬 가격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수요와 대외 환경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대외 환경은 아직 안 좋고요. 수급적으로도 아직 증거금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약간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게 아마 내년에는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증거금도 좀 풀리고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전체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키움증권의 증거금 100%가 풀리는 때 그리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이 두 조건, 합조건이 맞아야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를 비롯한 에코프로 BM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수급과 대외 환경이 동시에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내년에는 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정 작가 압수수색 금양 6%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현대인 소장은 금감원이 오해한 것 같다. 향후 기회를 얻어서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금양 주식이 좀 많아요. 8만 3천 주 많이 매수를 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당이익으로 이제 금감원에서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결론이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혐의가 없으면은 뭐 혐의 없음으로 나올 거고 또 오해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풀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 협의가 있으면은 좀 부당 행위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를 끌고 가는 두 분을 좀 상당히 억누르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도 투자 심리가 조금 약해지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또 한국거래소에서 2차 공매도 제도 개선. 지난번 1차에서는 너무 좀 뻔한 사람들만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받아서 그러면 그 박순혁 작가도 초청하고 정의정 한국투자연합회 대표도 참석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뭔가 실질적으로 좀 전산화 공모에도 불법 방지 전산화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거래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내일 10시부터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뭐 서로의 의견을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HSBC하고 비파리바가 뭐 265억의 과징금을 맞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당국에서도 세게 맺은 거 이렇게 크게 맞히는 경우가 벌금을 물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력하게 또 전산화까지 시킨다라고 하는 거 보면 글쎄 당국에서 좀 생각보다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년 6월까지는 공매도 금지인데 그 전까지 전산화가 완료가 돼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공매도 부분이 조금 그동안 뭐 불법적인 공매도를 알게 모르게 했던 부분을 좀 정상화 시키면서 조금 방지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국에서 상당히 엄격하고 뭔가 제도를 이번에는 바꾸려고 하고 있어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레포트 좀 내라면서요. 요게 나온 타이틀인데 또 애널리스트 불러들인 금감원. 금감원이 개인들의 목소리에 엄청 귀를 기울입니다. 선거가 앞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폭락장에서 굳이 매도 리포트를 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민원을 냈더니 바로 해당 애널을 불러가지고 금감원이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애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증권사 거기에 A 애널입니다. 또 불려갔대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또 욕을 먹고 왔다.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감원이 너무 매수 레포트만 낸다. 매도 레포트도 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 레포트 냈더니 또 불러들여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증권사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종료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조사하고 있다. 법을 성설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나 봐요. 금감원으로. 그래서 민원인이 대부분 뭐 사실을 오인했거나 이게 부정이었다라고 이제 연결시켰는데 아무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애널리스트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매도래프 썼다 하면은 뭐 출근길에 욕을 먹고 있으니까 부탄은 안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개인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해주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국무회도 대독에서 토론회도 또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실제로 조사를 해갖고 동조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개인의 그 생각을 많이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저는 이런 적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오래 있었지만 뭐 개인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애널 불러들여 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행동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의식해서 그러지는 모르겠는데 진즉에 좀 그렇지. 아무튼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물론 움직이긴 했지만 연말 연초에 항상 JP모건 컨퍼런스 때문에 올라요. 근데 제약바이오 연말 랠리 가세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웃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기사가 있습니다. 코스피의 의학지수 등락률을 보면 상당히 높죠. 코스닥 등락지수도 보면 코스닥이나 코스피 대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업종들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된다. HLB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종목 매매했습니까? 소통방에서 오늘 GI 이노베이션도 정리했고 또 한올바이오파마도 아침에 올라와서 절반 정도 정리했죠. 이렇게 저희는 진즉부터 제약바이오를 매매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HLB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HLB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년에도 크게 주목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는 약 한 50 몇 프로 50% 넘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도. HLB 요즘 제약바이오 눈길 끄는데 HLB 주가가 폭발적인 거래가 함께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 강남의 큰 손들이 담고 있다. 요거 사실입니다. 여기에 강남의 큰 손들이 강남의 큰 손들이 생각보다 HLB를 많이 사고 있어요. HLB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에코프로나 그 어떤 2차 전지의 그런 고정 주주들이 있듯이 여기도 강성 주주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강성 주주가 옛날부터 HLB를 사랑하는 강성 주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손까지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HLB 뭐 재료가 많아요. 일단 코스피로 가고 그다음에 리버세나닙 병역요법이 폐암에서 상당히 좋은 임상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쇼커버린도 좀 들어오고 있고 아무튼 HLB에 대한 그런 전망이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남았고 내년 5월이니까 5월인데 또 이전도 하고 실제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과거와 다른 과거에는 이렇게 올랐으면 이렇게 급락하는 역부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역부위가 안 나오고 버텨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장중에 좀 빠졌다가 다시 밑꼬리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올랐다가는 다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때는 공매도가 한차 많을 때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찍어내릴 수 있는 세력이 없다라는 거. 수급으로 봐도 꾸준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한 달 동안에 약 2천억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현매수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아무튼 HLB가 이번에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암 치료제가 해서 해외 미국을 50% 이상 점유하는 그런 신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뭐 K푸드, 뭐 K제약 뭐 나오는데 그죠? K바이오가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주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상당히 높아요. 임상 결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단 말이에요, 간암 치료제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오늘자 기준으로 6조 4천억이죠. 6조 4천억이고 리보세라님이 유럽도 지금 허가 신청을 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때 잡아놓으신 분들은 뭐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죠? 뭐 반토막 나도 뭐 이렇게 큰 걱정이 없는 주식이네. 그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까지 갈 거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얼마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특히 제약바이오는 분석이 안 돼요. 위가 완전히 뚫려 있거든요. 잘 되면은 뭐 몇십 조 되는 거죠. 몇백 조도 되고. 근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현재 시총이 6조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못해도 10조에서 뭐 20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언제나 또 이게 언제 올랐다 싶고 또 빠져가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임상 결과가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인이 이거 집 팔아서 샀다고. 이 밖에도 뭐 제약바이오가 갈지, 뭐 미국에서도 약간 제약바이오의 섹터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돼서 금리 인하 시즌에는 역시 제약바이오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뭐 다이어트 치료제라든가 당뇨병 치료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지 아니면 또 AI 의료로 움직일지 요거는 이제 내년에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즌이 누가 봐도 2024, 25, 26 3년에 걸쳐서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시장이 연계된다 그러면 당연히 제약바이오, 게임주, 뭐 그밖에 다른 섹터들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성이 좀 담보된 주식들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쪽에서 기관 매집이나 아니면 과거처럼 일부 세력들이 좀 해먹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하이드로 리튬은 제가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초전주라고 분명히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부터 시작했냐면 2,000원부터 시작해서 6만 원까지 갔어요. 이게 그죠? 이렇게 이 시대에 그 유행하는 걸로 항상 작전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한 사이클이 죽어서 이제 거의 끝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약바이오도 이런 종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장난을 치니까 그 유행하지 않은 쪽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에서 아마 이렇게 크게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요런 섹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면. 그죠? 요런 거 하나 잡으면은 엄청 갑니다. 여기 포착하는 법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무튼 요런 식의 이게 주봉이에요. 일봉으로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매매를 얘네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빼놓고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거의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업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팔아도 남아요. 얘네들이 가져간 금액이 상당히 낮거든요.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이때 TV에 받아가가지고 상당히 좀 낮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섹터로 뭔가 큰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될 금리 인하 시즌 개별 종목 폭등 장세에 함께 하실 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만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점 실명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만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사칭하는 피레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평생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1년 단위로 받지도 않고 있고요. 금액을 오픈했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9만 3개월 하면 할인해서 21만 원, 월 7만 원꼴로 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해지를 하면 3개월 동안은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칭 세력들이 나왔다가 자꾸 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아예 빼버리려고 등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뭐 팀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방이 있죠, 요 방. 요 방에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제가 직접 하고 방도
딱 하나예요, 방이. 소통방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다른 방이 있다라고 하면 뭐 누가 뭐 팀장이다, 연계돼 있다, 같이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카톡도 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실 분들은 위 연락처 보이시죠? 010-2657-8694 이쪽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신청. 신청 주시면 저희 관리자가 안내 문자 드릴 겁니다. 그래서 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 시작될 금리 인하 시즌 몇 년 걸린다고요? 최소 3년에 걸친 대계획입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이 또 도래됩니다. 요런 대변화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꼭 소통방에 오셔서 많은 정보와 그리고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을 좀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렴하게 만들었어요. 이틀 남았는데요. 이틀 동안에 좀 제 계획이 맞으면 내일 정도 사면 아침에 사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급한 물량이 나올 게 없어요. 오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씩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날일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뭐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약하게 시작해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연말에 펀드 또 관리도 지금은 이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엉엉이 하니까 기관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으로 펀드 관리도 좀 하거든요. 연말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펀드 관리되는 종목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내일하고 모레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요즘에 또 연말이라 또 술자리도 많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 너무 하지 마시고 건강한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